이건태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최고위원 선거 이후에 또 네, 오랜만에 뵙게 됩니다. 네,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예. 네, 고생 많으셨고요. 예. 좀 어떻게 마음을 추스리고 계셨습니까? 예, 뭐 성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또 저를 지지한 분들에게 승리를 못 드려서 죄송하고 네. 제가 좀 부족했습니다. 예,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네, 더욱 정진하겠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결과 나온 다음에도 응원해 주시고 예, 또 고생했다. 예, 정말 열심히 했다. 이렇게 또 평가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예, 뭐 그런 전화, 그런 문자 많이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의정 활동 저희가 또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예, 예. 지금 보니까 이 검찰 개혁 문제나 이 정치 이 검찰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계세요. 예. 어제도 기자회견을 하셨고 여러 가지로 이 사안들을 챙겨오고 계셔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든든하게 지켜오고 계신데 일단은 이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1심에서 민간업자들에 대해 무죄가 선고가 됐는데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예. 자, 항소 포기 뉴스 소식 들으시고 어떤 생각하셨어요? 당연한 소순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제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는데 네. 당연한 결론입니다. 당연한 결론입니다. 이 위례 사건이 뭐냐면 네.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을 표적으로 해놓고 그러려면 민간 사업자들이 진술을 이제 허위 진술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 이들을 압박을 해야 돼요. 압박하기 위해서 이래 사건을 시작한 거예요. 압박하기 위해서 예, 뭐이 그래서- 사건을 보고 이게 좀 문제가 있으니까 들여다보자 이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대장동 사건을 치기 위해서 위례 사건으로 남욱 등을 압박하기 위해서 네. 이 사건으로 이제 남욱을 구속해서 다음 협조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를 검찰이 한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기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공소시효 문제가 있고요. 공소시효 문제. 그다음에 이제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게 이게 사업자 선정과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워요. 네. 그리고 또 재산상 이익을 계산하기도 어렵고 그런 문제가 있는 기소였어요. 그래서 기소될 때부터 네. 법률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있는 기소다라고 아. 했는데 역시 그런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한 기소라서 네. 1심 판결에 의해서 그게 확인된 거죠. 그러니까 검찰도 이걸 또 항소를 하기에는 누가 보더라도 이거 잘못된 기소였으니 항소하지 않겠다. 이런 판단 내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오마이뉴스 기사를 또 예. 링크하셔가지고 글을 쓰셨어요.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을 위례 신도시 얘기해서 윗 어르신 얘기로 변조까지 해서 증거로 내더니 점점점 이런 반응을 보이셨는데, 그러니까 위례 얼마나- 신도시는 예. 이재명 대통령님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재명 대통령과 엮어 보려고 정영학 녹취록에서 그 유동규가 네. 남욱동한테 이제 뇌물을 요구하는 그 과정에서 저런 말을 해요. 위례 신도시 문제는 너희들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하는데 그 표현에 위례 신도시 얘기는 네. 이 부분이 들어가요. 부분을. 너희들 네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줄게 이런 문장에서 위례 신도시 얘기 이 부분이 들어갔는데 네. 그 부분을 윗 어르신 얘기는 이렇게 바꿔요. 그러니까 윗 어르신은 뭐냐면 2층이거든요. 2층에 시장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고한 아무 관련이 없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이재명 대통령님을 엮기 위해서 저 정영학 녹취록을 조작한 거죠. 뿐만 아니라 예. 이제 정재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관련자 중에.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녹취록에 재창이 형 이 특창이 표현이 있는데 그것을 정 실장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정진사 실장이 마치 관여되어 있는 것처럼 네. 명백히 조작이죠. 조작이 하나하나 이제 드러나고 있고 뭐 연합술 파티 의혹이나 뭐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보면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그야말로 잡기 위해서 예. 정말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검찰이 예. 검찰의 생명은 정치적 중립이고 또 그 정치적 중립을 지켜서 올바르게 일을 하라고 신분 보장까지 해줬잖아요. 그런데 그 검찰이 이렇게까지나 정치적 편향되게 정적주의 수학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이 검찰이 문패를 내리게 됐잖아요. 아, 그렇네요. 그 결과가 검찰이 사라지게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러니까 어제 이제 기자회견도 하셨지만, 그래서 검찰이 이제 잘못을 인정을 하고 국민께도 사과를 하고 이걸 매듭을 짓고 이걸 진실을 밝히면서 매듭 짓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예. 검찰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예. 윤석열 정권 당시 정치 검찰이 저질른 이런 이 일에 대해서 이 정치보복 조작 기소에 대해서 현재 검찰이 국민께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수순이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국민이 이제 검찰에 대해서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지. 네. 사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과를 요구하는 거예요. 검찰이 사과를 해라. 두 번째는 네. 이 조작 기소 진상 조사를 스스로 아주 세게 해라. 그리고 이 잘못된 조작 기소에 대해서는 네. 이 기소된 분들이 피해자 아니에요. 그럼 바로 잡아야죠. 결자 해지해서 예. 공소 취소하라는 겁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국회도 국회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드러난 거 남욱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검사가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서 별건 수사로 자기 주변인들을 다 죽일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취지의 말을 해서 겁을 먹고 허위 진술로 협조하게 됐다. 왜 이 그 불법 수사에 대해서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왜 수사를 하지 않느냐? 수사하면 내가 협조하겠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방금 얘기한 위드 어르신 조작도 나왔고, 네. 그다음에 정영학은 내가 제출한 엑셀 파일을 검찰이 조작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는 법무부가 특별 점검을 했는데 네. 교정위주 공무원들이 다 양심선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진술 셈이나 정황이 다 드러났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이걸 국민들한테 그 실상을 네. 보고하고 그다음에 정치 검찰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대책도 세우고 그러려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아. 이건 이 조작 기소 이제 증거와 진술과 정황이 뚜렷하게 나왔으니까 네. 이걸 모아서 국민들한테 실상을 알리고 또 이것을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그런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사안도 정말 중요하고 앞으로도 뭐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겠죠. 이제 검찰은 사라지지만 수사는 국가 권력에 의해서 이루어질 텐데 그럴 때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그걸 세워 나와야 되고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정치 검찰을 다시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검찰 개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검찰 문패도 네. 내렸고 검찰한테 일체 수사권을 주지 않도록 했고 어제 우총에서 보안 수사권은 안 준다. 네. 그렇게 확실히 우리는 정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미래를 향한 대비책이고 그러면 그 정치 검찰이 현재 만들어놓은 이 문제점 이걸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이게 절반이고 미래가 맞아요. 절반이잖아요. 네. 지금 이렇게 일으켜놓은 문제는 왜 해결하지 않고 미래 대책만 강구하는 거예요. 정치 검찰이 만들어놓은 예. 정치 보복 조작 기소 이 결과물이 지금 눈앞에 아직도 작동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어제도 기자회견 하셨고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계신데 당 내부의 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거 우리가 지금 당력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빠르게 추진하자. 그러니까 이제 국정조사 비롯한 이런 작년 것들. 12월 달에 네. 민주당 이름의 국정조사 요청서가 국회에 접수가 됐어요. 네. 그 요청서를 제가 작성했는데 그리고 어젠가 그젠가 네. 우리 한병도 원내대표께서 이 조작 기소에 대해서 국정조사 등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어제 우총 직전에 거기와 같은 맥으로 이 조작 기술을 규탄하는 우리 우총에 참석한 의원들 전원이 네. 피켓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 분위기는 그렇게 지금 그쪽으로 모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잊지 말고,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기자회견에 이런 걸 통해서 얘기를 하니까 또 우리 국민들께서 예.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얘기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묻히거든요. 이슈가 워낙 그래서 많아서. 국민들한테 네. 이걸 알리기 위해서 제가 전국 순회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및 공소 취소 촉구 기자회견인데 예. 전북에서 제가 전주에서 했고요, 대전에서 했고 전남 강주는 합동으로 예.
전남 도의회에서 했고 그 경기도의회에서 했고 그다음에 제주도에 가서 했어요. 네. 제주도 의원님들하고 그다음에 인천에서 최근에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순회를 하고 있고 네. 또 이 국정조사 및 공소취소 요구 제가 의원 모임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을 여기에 참여하는 의원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상임 대표도 정하고 공동 대표도 정하고 간사도 정해서 예. 이 체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데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제 항소포기 여기에 대해서 또 특검하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특검 이 요구. 문제의 본질은 네. 윤석열이 정치 보복성 조작 기소를 했다는 겁니다. 그건 부정이고 반민주입니다. 네. 그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 정부 들어와서 하는 것은 그게 부정의를 정의로 바로잡는 것이고 반민주를 민주로 바로잡는 행위인 겁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이 저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여전히 윤어게인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죠. 윤석열이가 했던 잘못을 같이 바로 잡아야죠. 그래야 진정한 내란 세력으로부터 독립, 분리가 되는 것이지 여전히 윤석열이가 했던 것은 다 옳은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정말 철면피들이죠. 철면피들이다. 그러니까 뭐 당명 바꾼다, 뭐 누굴 영입한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내란 세력과 그러니까 윤석열과 절연이 되지 않으면 이거 다 국민들이 볼 때는 그냥 쇼다. 그렇죠. 뭐 위장 전략이다 이렇게 볼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다. 네. 특검 요구는 가당치 않다라고 정리를 해보고 자 이렇게 저희가 이제 뜨겁고 관심을 가져야 될 이런 이슈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참 묻히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합당 문제 아니겠습니까? 특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이제 합당 문제에서 정청래 대표가 합당 제안 발표 이후에 민주당에서 만든 합당 절차 및 추진 일정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이 발견돼서 논란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청래 대표가 뭐 최고위원조차 이제 협의 없이 그러니까 사실상 합당 계획을 세운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이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합당 제안을 정청래 대표가 하셨는데 네. 이 합당이 우리한테 절실한 사안이었으면 정청래 대표님 말씀하시기 전에 뭐 최고위원이라든지 당의 뭐 중진 의원들이라든지 아니면 네. 조선 의원이라도 그런 논의가 자연스럽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연스럽게. 그런 논의가 전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합당이라고 하는 게 저희 당장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을 아무도 못한 상황에서 네. 정청래 대표가 갑자기 제안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최고위원 논의도 없이 그렇죠. 그래서 절차나 방식이나 시기가 네.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저는 페이스북에도 그걸 명확히 썼습니다. 네. 방송에 나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하. 근데 정청래 대표가 지금 하시는 말씀은 여러 의견을 들어보겠다 해서 어제도 초선의원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주로 어제 간담회도 초선 의원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의견을 얘기했고 정 대표님은 주로 듣기만 하셨고 본인의 말씀을 별로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정 대표님이 지금 우순 속내를 가지고 있는데 저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 문건이 발견된 걸 보면 네. 혹시 이런 건 아닌가 하는 좀 불안감이 들어요. 어떤 거요? 그냥 그 초선 의원, 재선 의원, 중진 의원 이렇게 의견을 듣고 또 의총도 뭐 열어서 의견을 들으면서도 네네. 그냥 속으로는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하겠다. 이런 결심을 이미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저 문건도 그런 차원에서 마련된 문건이 아닌가 뭐 그런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시간표가 다 이제 정해져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의 뭐 최고위원 주는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 세세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어떻게 뭐 실행 계획이 담겨 있는 문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미 어떻게 언제까지 3월 3일까지 다 해버리겠다. 그 시간표를 짜놓고 그 다음에 거의 당원들의 얘기나 아니면은 이 어제 있었던 초선의원들 모임이나 이 의견 듣는 것은 그냥 그 시간표대로 가는 하나의 과정처럼 느껴지는. 예, 그렇게 이 문건은 보면 그렇게 느껴진다 이거죠. 아하. 그래서는 곤란하다 이거죠. 지금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이겁니다. 네. 지금 두 번의 여론조사가 나왔잖아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가 갤럽에서 한번 나왔고 어제 MBS인가 나왔죠. 네. 그거 보면
반대가 굉장히 높아요. 전체 반대는 뭐 44대 뭐 29인가? 네, 뭐 그 정도였던 이 정도로 최근 꽤 그렇게 나왔고 또 중도층 반대가 굉장히 높고 우리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찬성이 찬성이 높긴 하지만 반대가 굉장히 높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반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반대가 증가하고 있다는 추세가 보이거든요. 네. 합당 논의는 저는 최소한 당원의 75% 이상이 찬성해야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 과반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건 매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의결 정주수가 그래요. 국회 의결 정주수도 중요한 문제는 3분의 2 찬성. 또 뭐죠? 회사 합병. 일반 주식회사 합병도 그런 합병 논의는 굉장히 가중 정족수를 요구합니다. 근데 이것은 당과 당의 합병은 네. 당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걸 단순 과반으로 처리하겠다. 그래서 우리 당헌에도 문제가 있어요. 이런 네. 중요한 문제는 가중 정족수 규정을 둬야 되는데 네. 그 규정을 안 두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최종적으로 당원 투표까지 갔는데 당원 투표에서 부결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면 예. 가결되더라도 그 가결 찬성률이 50%를 겨우 넘는다든지 제가 이제 기준선으로 생각하는 75%보다 한참 미달이 돼서 네. 굉장히 큰 반대가 있다. 당원 중에 상당 부분 큰 수가 반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당이 분란에 휩싸이고 당이 분열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랬을 때 지선을 앞두고 당력이 하나에 모아져야만이 지선 승리가 되는 건데 네. 만약에 당원들이 분열돼 버리면 지선 승리에도 힘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걱정이 되고 두 번째는 개혁 동력도 힘이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지원하는 네. 이 지원 동력도 떨어질 거예요. 이러면 도대체 합당으로 해서 우리가 얻는 게 뭐냐 이거예요. 저는 이게 제일 걱정이 돼요. 그래서 반대가 이렇게 강할 때는 합당 추진이 득보다 실이 훨씬 클 거다. 이건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다. 네. 이런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제 간담회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제 페이북에나 우리 초선 의원 방에도 제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그 말씀을 좀 해주고 계신데 뭐 정청희 대표는 어제 저 간담회도 오마이 TV가 생중계하기도 했지만은 모두 발언도 그렇고 최고위에서 발언했던 내용을 들어보면은 합치면은 더 완전히 더 세게 많이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통합하면 승리하고 분열하면 패배한다. 그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고 또 2~3% 차이 나는 박빙 지역에서 합치지 않아서 패배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합해야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 그런 주장을 계속 꾸준히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권리당원이 한 120만 명, 실제로 이게 당내 경선에 투표권을 행사하는 권리당원이 그 정도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조국혁신당의 당원이 한 10만 명이라고 보면 그분들이 들어와서 10만 명이 플러스 된다고 했을 때 네. 그런데 이 120만 명의 당원이 분열되면 훨씬 큰 숫자가 동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렇네요. 득보다 실이 크죠. 그러니까 합당에 대해서 네. 75% 이상의 당원들이 찬성하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런데 40% 이상의 당원이 반대한다. 이런 상황이 되면 이건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요. 이 득보다 실이 큰 상황이다라는 거. 그럼 이렇게 의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을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이 정청래 대표 이제 지도부 뭐 최고위원들 모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왜 이 시점에 지선을 앞두고 그리고 코스피 5천이 돌파된 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현안들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왜 이 시점에 이 합당 제안했을까?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의원님은? 뭐 정청래 대표님의 속뜻을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아니 근데 하여간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지금 부적절하다. 우리가 이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게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지금 어제 명태균 사건도 무죄가 나잖아요. 그건 좀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내려졌는데 네. 이런 이게 내란 청산 작업이 아직 덜 끝났잖아요. 그럼 내란 청산 작업에
당력을 집중해야 돼요. 네. 당력을. 그리고 이제 개혁 입법도 당력을 집중해 줘야 되고 대통령이 하시고자 하는 민생 입법도 당력을 집중해 줘야 돼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지금 부동산 문제로 이 부동산 문제가 우리 경제를 계속 짓눌러 왔던 문제잖아요. 예. 그런데 혹시 선거에서 불리하면 어떠냐 해서 적극적인 계획을 못한 과제잖아요. 그동안, 네. 근데 대통령이 적극적 계획을 지금 주창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당에서 이걸 지원 사격을 해드려야죠. 근데 이 합당 논의 때문에 이런 걸 지금 전혀 못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러면 안 되죠. 우리는 여당이고 여당은 대통령이 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할 책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당이죠. 그 여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런 물음이 계속해서 들리는 것이고 글쎄요. 이재명 대통령 언급도 하셨지만은 지금 국민들이 볼 때 또 시청자분들이 좀 보실 때는 이재명 대통령 혼자 싸운다는 느낌도 좀 들고 지금 그렇게 돼 있죠. 안쓰럽다는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선봉에 서서 외롭게. 그러니까 당이 이제 계속 지원 사격을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네. 대통령께서 국민들한테 직접 호소하려고 SNS 이제 하시잖아요. 예. 이건 누가 보더라도 우리 민주당이 더 분발해야 될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합당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이슈가 돼가지고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이걸 다 삼켜버리잖아요. 네. 그래요. 합당이라는 그 두 글자 때문에 글쎄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검찰 개혁 얘기도 하고 명태균 무죄 얘기도 하고 있지만은 댓글창에는 또 합당에 대한 얘기만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게 모든 이슈를 삼켜버린 블랙홀이 합당이 됐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반증이기도 한데 자 이거 뭐 어떻게 출구를 마련해야겠습니까? 어떤 제안을 좀 하고 싶으세요? 당장 이제 멈춰야 된다. 그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까? 일단 네. 합당 논의는 저는 지선 이후로 대표님 뜻이 그렇게 강하시다면 네. 지선 이후로 논의 시점을 연기를 해서 하고 네.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그 지선 이후에 쭉 밟아 나가면서 좀 차분하게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차분하게. 예. 그래서 당원들이 일단 네. 75% 이상이 찬성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예. 음. 우리 집과 남의 다른 집을 합치는 문제인데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지선 이후에 차분하게 논의 구조를 만들어서 진행하는 게 맞다. 아하. 그래서 당원들의 동의를 훨씬 더 많이 얻어야죠. 그러니까 당원 주권 정당이라고 또 1인 예, 1표제도 통과가 예, 됐고 당원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좀 받아 안고 반영할 것이냐 이걸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정청래 대표는 이거 이제 당원들의 이제 목소리를 듣고 당원들이 가라고 하면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멈추겠다 뭐 이런 식의 워딩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워딩이 예. 저를 굉장히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나는 의제를 던졌고 그건 당원들의 뜻에 네, 따르겠다. 따르겠습니다. 예. 그건 당원들이 가라면 가고 말라면 말겠다. 예, 예. 그 말씀은 언론적으로 맞죠. 그런데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하면 당원 투표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원 투표에 갔는데 부결이 되면 부결이 오히려 돼버리면 깨 정리가 되겠죠. 네. 근데 부결이 되더라도 또 찬성하는 당원들은 하고 부결 반대하는 당원들의 분란이 불가피하고 그렇죠. 어떤 결과 나오든 예. 간에. 그다음에 찬성이 됐는데 겨우 넘었다. 겨우 찬성률이 높다. 네. 과반을 겨우 넘겼다. 그러면 또 당의 분열이 불가피해요. 근데 이 주제는 단순 과반 겨우 넘겨서 좋을 게 없는 주제란 말이에요. 당이 분열되는 이 사태는 막아야 된다 이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투표까지 가는 게 어떤 결과 나오든 간에 예. 그다음에 그 퍼센테이지가 어떻든 간에 분열이 될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이다.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두 번의 갤럽과 MBS 조사 결과 네. 우리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그러니까요. 완벽하게 이렇게 찬성 쪽으로 확 올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반대가 무시할 정도로 큰 그렇죠. 반대가 있잖아요. 이러면 저는 추진이 네. 당의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래서는 곤란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래요. 지금 또 오늘 이 합당 대회비 문건까지 발견되면서 당원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 국회에서도 뭐 이제 당 내에서도 이 문건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나온 것이고 정말 이 시간표를 만들어 놓고 짜맞추기식으로 추진한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올 것 같고 이거 뭐 저희 댓글 보니까 비상의총을 통해서라도 이 사안을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뭐 격앙된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고 네.
이거는 간단치 않은 문제 같습니다, 의원님. 예, 이 문건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저 문건이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대표께서 지금 의견 수렴하는 게 의견 수렴 결과를 듣고 네. 본인이 그걸 반영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하. 단순히 그냥 형식적 절차로서 하는 것인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들게 만드는 문건이잖아요. 그래서 아. 저 문건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문건의 진위 또 이게 어떻게 이게 만들어진 것인지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또 진상을 드러내야 된다, 규명해야 된다. 이것도 좀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합당 얘기를 그러니까 사실은 안 하고 뭐 국정 운영이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나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합당 얘기 또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참 예. 언론 입장에서도 저희 오마이 TV 박종환 스팟에서도 참 난감합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이 소식을 저희가 매일 전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모든 뉴스가 다 이제 합당 때문에 묻혀버리다 보니까 답답한 상황인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은 빨리 정리해야 되는 게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도와주는 길이라는 생각도 예. 들고 예. 의원님께서 혹시 이제 청와대의 어떤 뭐 기류나 예. 청와대 쪽 생각 이거 좀 읽고 계신 게 있으신지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근데 이 문제에 관련해서 대통령님을 언급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오히려. 네,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 대통령 뜻이다 이런 얘기를 예, 어떻게 보면 예, 찬성하는 예. 쪽에서는 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이제 대통령께서는 네. 당무를 관여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요. 아하.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대통령이 자꾸 언급하는 것은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네. 근데 이제 뭐 저나 또 한준호 의원이나 이런 이제 대통령과 늘 가깝게 했고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님의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의원들이 네. 지금 다 이 합당 논의에 대해서 이건 현재 추진하는 것은 중단해야 된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이게 저희들이 뭐 대통령의 뜻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게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현재 이 길이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얘기하고 있는 건 뭐 이거 다 마찬가지지만 네. 그 방법 또 그 시점 여기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당원들의 뭐 판단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의원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정청희 대표가 이쯤에서는 좀 멈춰 서야 된다라는 말씀하고 계시고 자 그리고 보니까 이재명 정부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졸속 합당 중단 촉구 민주당 지금 전당원 서명 운동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제안자에 또 의원님 또 이름을 올리셨군요. 네, 제안자에 저도 서명을 했고요. 네, 이건태 의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명 운동도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가지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이거 안 된다. 위기감을 가지고 계속 서명을 하고 계신 당원들의 모습, 그 진정성 이것도 많은 국민들이 좀 지켜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참 글쎄요 답답한 상황이라서 이걸 좀 어떻게 좀 풀어나가는 그 정치력을 또 여당에서 어떻게 보여줄까? 정청래 대표님이 우리 네. 당의 대표, 우리 당의 선장이니까 이렇게 반대가 이제 심한 게 확인됐으면 출구 전략을 마련해서 네. 결단을 해 주셔야 되고 결단을 해 주시라고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제 우리 초선 의원과 간담회가 우리 있었죠. 정 대표님 간의 간담회에서도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당이 분열되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대표님이 우리 당의 선장으로서 네. 결단을 내려달라 하는 취지에 이제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요. 글쎄요. 이제 초선 의원들 어제 오신 분들이 거의 다 대부분 지금 이 시점은 아니다라는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비공개 진행됐지만 초선 의원들 대부분이 절대 다수가 논의는 진행돼서는 안 된다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정청래 대표가 재선 의원도 만나고 뭐 중진도 만나고 이런 간담회 자체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간담회가 진행이 되면은 그 시간까지는 또 합당 문제가 계속 수면 위에 올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또 이재명 대통령 혼자 또 SNS에 글 써서 혼자 선봉에 서서 싸우는 상황이 또 이어지게 되고
뭐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예, 들어요. 예. 골든 타임에도 지나가고 있다,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이 사안 계속해서 매일매일 체크하고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태 오늘 의원님과 함께 이 현안에 대해서 하나 좀 짚어봤는데 오늘 말씀 너무나 잘 들었고요, 의원님. 예. 앞으로 또 저희가 자주 좀 뵈면서 검찰 개혁 예. 문제 예. 정말 중요한 현안 아니겠습니까? 예. 이 말씀도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가시기 전에 못다한 말씀 있으면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듣고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 제가 지금 우리 대통령님에 대한 윤석열 정치검찰이 해놓은 이 조작 기소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끝장을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내에서는 민주당이 주도해서 조작 기소에 대한 국정조사를 반드시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이 대통령에 대한 8개 공소 사실에 공소를 취소해야 된다. 이걸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민주당의 지지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 윤석열이 정치 보복성 조작 기소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고 정의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제 윤석열이 물러났으니까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해야 되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윤석열이 만들어 놓은 조작 기소를 없애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공소 취소입니다.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건태 민주당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